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어서 우리가 지금 병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주요 병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균류가 있어요. 펑거스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실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실사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테리움, 세균입니다. 그죠? 세균에는 원핵생물, 원핵생물은 핵막이라든지 미토콘드리아, 서포체 이런 애들이 없다는 거죠. 그죠? 원핵, 원시 핵을 가진 생명체입니다. 그러면 원핵 반대는 진핵이죠. 그죠? 진핵 생명체는 이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꾸벅꾸벅 저는 학생은 뭐예요? 그 다음에 염색체는 세포질에 이제 노출되어 있다. 그 잠오면 밖에 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DNA, RNA 중 한 종류의 핵산과 프로테인으로 TEIN입니까? 예, 프로테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죠? 바이러스는. 그 다음 요즘 한창 이게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네마토드, 선충이죠. 그죠? 선충은 충입니다. 그죠? 민물이나 토양에서 작은 식물과 동물을 먹고 사는 지렁이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생충 있잖아. 옛날에 우리 텃밭, 소위 난수밭이라 그러지. 텃밭에서 배설물 주고 키운 거 있잖아. 키웠을 때 이게 많이 있었어. 어릴 때 기생충. 해마다 이제 기생충 검사를 하고 기생충 약을 먹고 이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선충이 그런 형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기생식물. 기생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불어가 아니고 피 빨아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어떤 기주 식물체가 있으면 여기에 붙어서 지가 피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이걸 이제 기생이란다. 파라자이틱 하이어 플랜트인데 우리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자주 나와요. 이런 애들이 기주 식물의 유관석 조직에 침투하여 물과 무기 양분을 섭취한다. 이 새삼이라든지 겨우살이, 더부살이. 이 겨우살이 많이 봤죠. 항암 효과에 대해서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수시로 나와요. 겨울에도 생생하게 지는 파릇파릇 돼. 나무는 말라가 있는데 이게 겨우살이에요. 그 다음 이제 잔디 종류별 병을 한번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뜻한 데 잘 자라는 난지형 잔디 하고 이제 추운 데 잘 자라는 한지형 잔디, 그리고 이제 한지형 난지형 관계없이 다 잘 발생하는 이 공통병이 있더라 하는 거죠. 난지형은 갈색 퍼진병, 그 다음에 개 발자국병. 이 모양이 이제 병반이 개 발자국처럼 생겼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라이족토니아 입마름병. 라이족토니아는 아주 많습니다. 뭐 대다수가 여기 많아요. 그 다음 봄마름병 이런 애들이고, 그 다음에 한지형 잔디는 갈색 입마름병, 잎이 갈색으로 마르는 것이고, 그 다음 여름에 이제 잎 마르는 거, 그 다음 피시움, 그 다음에 설부 소립 균핵병입니다. 일명 다른 말로 설부병, 혀설이라는 혀. 그 다음에 황색 마름병, 그 다음에 홍색 설부병, 흰가루병, 흰마름병. 예, 여기 8번째죠. 9번째가 붉은 뿔마름병 등이 되겠습니다. 그죠? 한지형 잔디 주요 병에는 9개고, 난지형은 4개다. 그리고 공통으로 보면은 녹병이 있고, 녹균병이 있고, 도일병이 있다. 그 다음 동전 모양이 띄는 동전 마름병, 그 다음에 점균병, 펴리링병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병반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여기서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보이긴 하네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좌측 상단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게 뭡니까? 형태가 약간 요쪽 바깥쪽에 약간 회백색으로 변했죠. 그죠? 요렇게 이제 변하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크리핑 벤트그라스라는 크리핑 벤트그라스에 발병한 갈색으로 되어 있죠. 잎이 마르는 갈색 잎 마른 병이고,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초종이 컬러가 다르죠. 그죠? 요거는 켄터키 블루 그라스입니다. 그러면 요것은 뭐다? 크리핑 벤트그라스. 어디에 많이 발생하죠? 어디에 많이 심죠?
그린에 많이 심는다. 예? 크리핑 벤트그라스. 그리고 오른쪽은 켄터키 블루그라스. 초록색이 어디에 많이 식재되죠? 골프장에서 보면 페어웨이에 많이 식재된다. 그럼 페어웨이에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애들이 문제가 된다 하는 거죠. 요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 병에 관해서는. 그죠? 그 다음에 상세한 그 내용들, 발병, 뭐 증상, 언제 발생하고 하는 거 다 하면은 이거 가지고 하나씩 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특징, 어느 초정에 이렇게 발생한다 정도만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가보면 요거는 지금 이제 색깔이 갈색이죠. 그죠? 그죠? 완전히 갈색입니다. 그래서 갈색 퍼진병인데 여기 보면은 줄기의 컬러가 어때요? 약간 흑갈색, 회갈색이라고 해야 되나? 흑갈색으로 이렇게 변해 있죠. 그죠? 자, 요것이 이제 일명 갈색 퍼진병인데, 예, 일단 요것이 짠디 품종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죠. 그죠? 이건 조지아 그라스입니다. 조지아 그라스에 이제 갈색 퍼진병이 발생한 거고, 요거는 이제 줄기죠. 줄기에 발생한 병반이 이제 나타나 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고온기에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더라.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아닌데 지금 로그윈병은 뭐냐면 로그윈병은 이슬 모양으로 이제 생긴 것을 로그윈병이라고 하는데 일단 사진은 지금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녹병을 갑니다. 녹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잎에 뭔가 노랗게 진딧물처럼 이렇게 붙어 있죠. 그죠? 여기에 녹병입니다. 우측에 보면 여기 녹병 병원균입니다. 병원균이 이렇게 발생한다. 이걸 이제 녹병 포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녹병은 기주 범위가 이제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짠디에 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지아 그라스, 켄터키 블루그라스, 크리핑 벤트그라스, 버뮤다 그라스, 페리넬 라이 그라스, 톨페스큐 이런데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병원균이 는 이제 감염된 짠디의 잎 조직의 균사나 포자의 형태로 월동을 한다. 녹병은 기온이 이제 15에서 25도씨, 여기 안개가 많거나 습한 봄과 가을에 주로 발생한다. 특히 짠디가 월동을 위해서 양분을 축적하는 시기인 가을에 발생이 많이 된다 하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갑니다. 요것은 우리가 요게 빨간 게 뭔가 있죠. 그죠? 요게 뭐냐면 골프장 가면 이제 드라이버나 아이언 큰 걸 갖고 치는 팅 그라운드라고 합니다. 일명 팅 그라운드. 처음 시작하는 데입니다. 팅 그라운드에 이 보니까 회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아주 이제 병원균이 다양하죠. 그죠? 요것은 우리가 배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뭐죠? 도열병. 도열병 피해를 입은 것이 되겠습니다. 요 우측은 이제 페레니럴 라이그라스인데 여기 도열병이 발생한 증상입니다. 요거에 이제 주로 회색이죠. 지금 발생한 것은 병반이 이제 이렇게 겹쳐서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전문의병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병반이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일단 이것은 페레니럴 라이그라스에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요거는 일단 제쳐놓고 요게 지금 보면 병반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모양이 조금 뭐 다르긴 해도 동전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동전 무늬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요 애는 잘 보세요. 예. 요것은 지금 벤트그라스가 아니죠. 그죠? 요것은 이제 일단 켄터키 블루그라스입니다. 이게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약간 말라가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동전 무늬병이고 오른쪽은 이제 조지아 그라스입니다. 이게 아주 조금 터프해 보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병은 이제 위에서 직접 병에 이제 감염된 걸 위에서 이렇게 찍어 보니까 동전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동전 무늬병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 다음 요거하고 동전 무늬병하고 여해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너무 흡사한데 이것은 일명 라이족토니아 입마름병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주로 봄마름병, 봄에 이제 마르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벤터그라스, 켄터키 블루그라스 이렇게 발생하는 황색 마름병, 그리고 뭐 다른 종류의 이핵성 라이족토니아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틴그라운드에 많이 발생하는 거고, 이것은 조지아 그라스에 발생한 라이족토니아 잎마름병이 되겠고, 얘는 조지아 그라스의 엽신이라는 잇몸이죠. 립브레이드. 그러니까 광합성하는 이렇게 칼날처럼 생긴 곳에 발생한 형성된 라이족토니아 잎마름병의 병반입니다. 그리고 균사입니다. 그죠? 예, 실 모양으로 나오죠. 여기에 균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고, 요런 게 있다 정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봄마름병은 지금 사진이 없는 형태고, 봄마름병이란 병이 있습니다. 그죠? 요것은 이제 병원균은 조지아 그래서 병을 일으킨다. 병원균의 균사 생육 적온은 23도씨 정도이지만 포장 상태에서 발병 최적 온도는 10도씨 전후다. 요게 이제 핵심이다. 그러죠. 다른 것은 통상적으로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발생하는데, 얘는 발병 이제 최적 온도가 10도씨이기 때문에 아주 낮은 온도에서 이제 발생한다. 그래서 봄에 발생한 데서 봄마름병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요것은 이제 병 자체가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설부는 혀설자를 얘기한다 했죠. 그죠? 설부 소립 균핵병입니다. 자, 여기 균핵병 병반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요것은 켄터키 블루그라스에 발생하는 이제 설부 소립 균핵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은 같은 켄터키 블루그라스입니다. 병반에 형성된 설부 균핵병의 균핵입니다. 요렇게 보이죠, 그죠? 요렇게 뭐 흐늘흐늘해져 버립니다. 요게 이제 균핵병이 발생한 거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이제 이 탄저병도 지금 안 나오는데, 탄저병은 이제 고추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면, 탄저병은 병원균은 벤트그라스, 켄터키 블루그라스, 세포 아풀, 페레니얼 라이그라스를 주요 기주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병든 잔디 잎에 분생자층을 형성하고 여기에 수많은 포자를 형성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성된 포자는 물, 바람, 신발, 관리 장비 등에 의해서 주변으로 전파된다. 자, 요거 다른 거는 몰라도 탄저병은 고온과 다습 조건에서, 고온 다습입니다.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얘기죠. 다밥, 발거나 또는 인산이나 칼리질, 비료의 결핍 등에 의해 약해진 잔디밭에서 심하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탄저병은 고온 다습 조건에서 다밥, 바른 거, 다밥이나 인산이나 칼리, 비료의 결핍, pK가 결핍된 상태, 약해진 잔디밭에서 심하다. 이 정도로 발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병증은 6월부터 10월까지 고온 다습한 시기에 주로 발생한다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생긴 게 링으로 생겼죠. 링, 그죠? 우리 반지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페어리 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병원균은 기주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크리핑, 벤터그라스, 버뮤다, 켄터키 블루그라스, 페레니얼 라이그라스, 털페스키, 조지아 그라스 등 잔디 초정에 관계없이 이제 그 병을 일으키고, 이 유발 균들은 토양에서 부생 생활을 하며 잔디에 직접적으로 침입하여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건조해를 유발하는 등의 간접적인 기작을 통해서 피해를 준다. 간접적 피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 벤터그라스는 어디에 많이 심죠? 골프장 같으면 그린이죠. 그린에서 이렇게 이제 링처럼 반지처럼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있다 하면은 페레니얼 펴링 증상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패스하고 여기 있네. 요거죠, 그죠? 요게 이제 링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 여기로 갑니다. 지금 하나가 빠져 있었어. 베링 했고, 자, 이제 다음은 피시움 마름병으로 갑니다. 피시움 브라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요겁니다. 요거. 이것은 피시움균은 종류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벤터그라스, 켄터키 블루그라스, 세포, 아프리라든지 페르니얼, 라이그레스를 주요 기준으로 한다 얘기입니다. 자, 요 장면은 벤터그라스 그린에 발생한 피시움, 이 마름병입니다. 그죠? 하얗게 말라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피시움 마름병의 병반에 형성된 피시움 마름병 병원균의 난포자입니다. 그죠? 난포자. 자, 병증은 피시움균에 의한 피해는 무덥고 습한 기상 조건에서 이제 발생을 하더라. 습고, 습도가 높고 무더운 곳에 조건에서 발생을 잘 하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이 약간 붉은색 띠죠, 그죠? 그래서 홍색 설부병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핑크 스노우 몰드 또는 마이크로 도치움, 패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생 이제 그 형태를 보면 병원균은 주로 이제 추운 데서 잘 자는 한지형 짠딘, 크리핑 벤트그라스, 버뮤다 그라스, 켄터키 블루그라스, 피넬라이 그라스, 톨페스큐 등의 병을 일으킨다. 병원균은 늦은 봄부터 늦 가을까지 이제 감염된 잔재물, 그죠? 예지물이죠. 이나 토양에서 이제 포자나 균사의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적정 이제 얘들이 잘 번식하는 온도는 20도 약간 이하입니다. 18에서 20도 정도고.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벤트그라스입니다. 그죠? 벤트그라스의 그린에 발생한 홍색입니다. 그죠? 홍색 설부병.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포자가 되겠죠. 예, 포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선충 비슷하게 생겼죠. 약간 지렁이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 이것은 이제 돋보기가 아니고 현미경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황색 마름병. 요게 이제 약간 황색을 띠죠. 그죠? 예. 약간 황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황색 마름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병원균은 벤트그라스, 켄터키 블루그라스를 주요 기준으로 한다. 병은 10월 하순에서 12월 초순과 2월 하순에서 3월 중순경에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른 봄과 늦은 가을, 초겨울 이때 발생한다. 그래서 병원균은 10에서 15도씨의 온도 범위에서 기준을 감염시킨다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다. 다음은 짠디에 발생하는 해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제 짠디 해충은 팔목 15가 35종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땅강아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땅강아지, 그 다음에 뭐 그냥 들어만 주세요. 그 다음에 짠디 가루깍지벌레, 짠디 깍지벌레, 주황 긴다리 풍뎅이, 대구 긴다리 풍뎅이, 군산 감자 풍뎅이, 이거는 지역이죠, 그죠? 군산 지역에서 감자에서 발견된 것. 그 다음에 검정 풍뎅이, 그 다음에 큰 검정 풍뎅이, 그 다음에 주둥 무늬차 차색 풍뎅이, 그 다음에 청동 풍뎅이, 오리나무 풍뎅이, 모래 풍뎅이류, 그 다음에 등 얼룩 풍뎅이, 그 다음에 밤색 우담 풍뎅이, 애우담 풍뎅이, 연다색 풍뎅이, 녹색 콩 풍뎅이, 참콩 풍뎅이, 그죠? 참콩 풍뎅이. 그 다음에 방어벌레류가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방어벌레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짠디 깨알 비단벌레도 있고, 그 다음에 짠디 왕바구미, 그 다음에 각 다기류, 그 다음에 노랑 굴파리, 그 다음 포충 나방류, 거세미 나방, 그 다음에 거세미 나방, 그 다음에 짠디 밤나방, 멸강 나방. 이 멸강 나방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작물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봄 되면은, 그러니까 4, 5월 되면은 저기 중국 쪽에서 이렇게 바람을 타고 많이 옵니다. 그러면 얘들이 약간 검정색 비슷하게 전체가 피부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한번 콩밭이라든지 옥수수밭이 발생하면은 완전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아주 그 습식이 대단한 애들입니다. 그 다음 일본 왕개미, 그 다음 공개미, 고동털개미, 지메너리, 짠디, 혹, 응애까지 이제 해서
하는데 여기 보시면 R은 이제 루트 뿌리고 S는 줄기고 L은 립 약자입니다. 이거는 S는 스템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I는 인다이렉트에서 간접 피해고 D는 다이렉트 직접 피해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는 아셔야 되고, 땅강아지는 루시죠. 그러니까 뿌리에 주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토양 속에 살면서 얘가 피해를 입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직간접 다 이제 관계되고, 그 다음에 짠디, 가루, 깍지벌레는 뿌리, 잎, 그리고 줄기 다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직접 피해를 주는 것이 깔아 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은 짠디 깍지벌레하고 짠디 가루 깍지벌레 이런 애들은 직접 깔아 먹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짠디 가루 깍지벌레는 이제 뿌리라든지 잎만 가위를 하는데, 짠디 깍지벌레 얘는 잎하고 줄기까지도 다 깔아 먹는다 하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황 긴다리 풍뎅이는 뿌리. 여기서 주황 긴다리 풍뎅이에서 쭉 아래 한 번 더 읊어볼게요. 대구 긴다리 풍뎅이, 군산 감자 풍뎅이, 검정 풍뎅이, 큰 검정 풍뎅이, 그 다음에 주둥무늬 차색 풍뎅이, 청동 풍뎅이, 오리나무 풍뎅이, 모래 풍뎅이류, 등 얼룩 풍뎅이, 그 다음에 밤색 우단 풍뎅이, 우단 풍뎅이, 연다색 풍뎅이, 녹색 콩 풍뎅이, 참콩 풍뎅이, 참콩 풍뎅이, 방아벌레류, 그 다음에 잔디 깨알 비단벌레. 그러니까 여기는 참콩 풍뎅이까지는 뿌리에 주로 얘들은 뿌리를 가해하고 직접 이제 깔아 먹는 직접 피해를 주는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아벌레류가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이것은 뿌리하고 줄기 스템 직접 피해를 주고, 그 다음에 잔디 깨알 비단벌레가 이것은 잎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가해를 하고 이제 직접 피해를 주고, 그 다음에 짠디 왕바구미는 잎이나 줄기나 뿌리 직접 피해를 주고, 그 다음 각다기류는 뿌리에 직접, 그 다음 노란 꿀파리는 줄기와 잎과 줄기 직접 피해를 줍니다. 그 다음 포충나방류, 거세미나방, 그 다음에 잔디 밤나방, 멸강나방 이런 애들은 잎하고 줄기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애들입니다. 그 다음 일본 왕개미하고 곰개미, 고동틀개미 이런 애들은 뿌리하고 줄기에 이제 직접 피해를 준다 또는 간접 피해를 준다, 직간접 피해를 주는 애들이다. 그 다음에 지메리는 특별한 그 피해 부위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짠디 혹응애입니다. 응애. 이것은 잎에 이제 가해를 하고 직접 피해를 주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을 한번 볼까요? 생긴 모양을 이제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짠디 뿌리를 가해하는 해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멸강나방이네 보니까 지상부 제작 해충이고, 그 다음에 지상부 저백을 빠르면 흡접 해충,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얘는 뭐냐면 이제 우화 직전, 날개를 달기 직전의 등 얼룩 풍뎅이 성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짠디 밭으로 잠입하는 성충들이 되겠어요. 짠디밭 속으로 지금 얘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일명 우리가 군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근데 군뱅이가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 우리 식용을 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그죠? 자, 이것은 짠디밭 토양 등 얼룩 풍뎅이 삼령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뭐냐면은 등 얼룩 풍뎅이 유충 미부의 그 끝부분이죠, 그죠? 자모 배열로 되어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폭폭파이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골프장 그린 짠디 토양 등 토양 속에 등 얼룩 풍뎅이,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죠, 그죠? 주구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애들이 유충이 이제 짠디를 가해해서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경우고, 그 다음에 짠디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라 있죠, 그죠? 요것이 이제 가해를 해서 말랐다 하는 거죠. 뿌리를 가해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요것은 뭐 선충하고 비슷하게 지금 닮았는데,
파리매란 겁니다. 파리매는 성충과 유충이 모두 굼벵이와 풍뎅이의 포식성 이제 천적이 되겠습니다. 얘들이. 파리매 유충 요겁니다. 파리매 유충은 유충이 등, 얼룩, 풍뎅이 유충을 포식하는 이제 잡아먹는 이렇게 이제 요거 여기 앞에 보면 보이죠, 그죠? 예. 그래서 등, 얼룩, 풍뎅이 유충을 포식한다, 잡아먹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죠. 요 보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파리매 난괴 왼쪽 하단 보시면 여기입니다. 난괴입니다. 이 난괴라고 하는 것은 알입니다. 알의 형태를 말하는데, 그리고 등, 얼룩, 풍뎅이, 성충을 이렇게 잡아먹는 포식하고 있는 지색 파리매 성충의 사진이 되겠고, 그 다음 이쪽으로 가면 짠디 속으로 잠입 중인 녹색 콩, 여기 녹색 콩 풍뎅이입니다. 그리고 얘는 유충 미부 자모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긴 다색 풍뎅이가 되고, 다색 차타자 쓰죠. 그러니까 이 원래 초록색 비슷하게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유충조 똑같죠, 그죠? 미부 자모열.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벙커, 여기 이제 모래가 있죠, 그죠? 벙커 주변에 짠디가 피해를 받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수목, 나무 주변에 지금 밑에 보면은 이 피해를 많이 받았죠.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으로 가보면, 자, 여기서 보면 얘는 주둥무늬 차색 풍뎅이입니다. 그죠? 주둥무늬 차색 풍뎅이, 요게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다음에 유충, 요것도 미부 자모열, 아까 계속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것은 뭐냐면, 성충이 이렇게 잠입을 하는, 이 구멍이 뻥뻥 뚫려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주변 모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추운 데서 잘 자라는 한지행 짠디, 여기 매트가 살짝 들려 있죠. 그러니까 뿌리가 이렇게 라이좀이 연결되어 있는 부위에서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참콩 풍뎅이, 새까맣게 생겼죠, 그죠? 예. 그 다음 요것도 요거는 성충, 같은 이제 성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보시면 이것은 여기에 이제 뭐가 많이 달려있죠.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황색을 띤 긴다리 풍뎅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우측은 유충 항문 내 자모열 모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것은 짠디반 내에서 이제 유충, 요거 보입니까? 굼벵이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 굼벵이하고 엄격히 역할은 다릅니다만,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유충에서 번데기로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짠디가 지금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 새까맣게 보이는 거 있죠. 요게 에오단 풍뎅이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항문 주변에 부위 자모열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바구미가 안 나오네. 자, 지금 바구미 땅강아지 사진이, 땅강아지, 여기 있네요. 땅강아지입니다. 요게 이제 땅강아지. 땅강아지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이 논두렁 아저씨라고 해요. 그러니까 논두렁을 이래 뚫고 뭐 하는 그런 애가 있어요. 논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요 땅강아지가 구멍을 이렇게 내놓은 이제 흔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잠자리, 조그만 잠자리처럼 보이죠? 요거는 이제 각닭이라고 합니다. 각닭이 성충과 오른쪽에는 이제 여기 껍질을 벗은 요게 탈피한 흔적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면은 요것은 이제 우리가 쌀에서 많이 발생하는 바구니처럼 생겼죠. 그래서 요거는 짠디에 발생하는 큰
짠디 왕바구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성충이고 요것은 유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패스하고, 요것은 이제 짠디 밤나방 성충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유충이겠죠. 사령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우리가 보기에 여치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요것은 짠디 포충 나방이고,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유충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멜강나방입니다. 여기 있죠? 멜강나방 새까맣게 생겼죠. 얘들은 포식성이 아주 강합니다. 한번 지나가면 완전히 뭐 썰어버립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데 또는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메뚜기 있죠. 메뚜기가 한번 때가 막 지나가면 하늘이 해가 가릴 정도로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 거기를 전체를 경작지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완전히 싹 줄기만 남겨놓고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에서는 우기가 되면은, 우기가 이제 보통 9월, 10월, 11월 보통 이렇죠. 또는 여름하고 이때가 이제 상당히 문제인데, 이때 이제 달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논에는 잡초 제거하는 거는 왕우렁입니다. 근데 일단 그 우렁이가 이따만큼 커요. 어떤 거는 뭐 이게 주먹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우렁이가. 그럼 얘들이 서식을 하면은 전체 완전히 다 뜯어 먹어 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 충들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처럼 이 멜강나방도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한번 뭐 바람 타고 날라오면은 전체 포장이 새카맣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거 안 하고 한 3일만 지나면 잎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뜯어 먹고. 그 정도로 심각하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요것은 조지아 그래서 잎의 짠디 응애입니다. 그죠? 짠디 응애 모습이고, 그 다음 요것은 응애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응애예요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충을 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충을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것이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짠디를 재배하는데 골프장이든 공원이든 여러분들이 지나다 보면 할머니들이 주로 이제 매일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앉아서 계속 뭐 하고 계십니다. 풀 뽑는 겁니다. 잡초 방제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 짠디밭에서는 주로 어떤 잡초들이 많이 발생하는가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왼쪽에 보면은 외떡잎이죠. 그러니까 이건 백과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잎이 넓죠. 예. 주로 상떡잎 계열. 그러니까 외떡잎, 상떡잎 다 이제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것은 지금 잡초 초종이, 자, 크게 이제 한번 요건 간단히 알고 가야 됩니다. 생육과 번식 방법에 따라서 이제 1년생과 단년생이 있는데, 1년생 잡초는 한해살이 잡초라고도 하고 종자로서 번식합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생활을 마치는 잡초이다. 주로 이른 봄에 발하여 이제 여름이나 가을에 개와 결실을 하는 애고, 단년생 잡초는 여러 해살이 한번 발생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2년 이상 자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형태적 특성에 따라서 분류하면 벽과, 사촉과, 그 다음에 광엽 잡초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벽과는 여러분들이 화분과니까 잘 알 거고, 사촉과는 뭐냐면 방동산이 들어보셨나요? 방동산이 벼 재배할 때 보면 방동산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애들, 요게 이제 사촉과라고 하는데, 대부분 여러 해 살이 풀러서 겉보기와는 벼는 하고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그죠? 땅속 줄기로부터 줄기가 나오며 땅 속에서 줄기가 나온다죠. 줄기의 단면은 이제 삼각형입니다. 속이 차 있다 하는 요것이 이제 방동산이류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잡초 초종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초의 이름을 다 이제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이제 일단 한번 봅니다. 요거는 일단 통상적으로 많이 보는 발행이,
그죠? 예, 발행이 맞죠? 예. 그 다음 요것은 뭐냐 하면은 켄터키 블루그라스에 발생한 이제 뭐 발행이가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다. 아, 여기 보이네. 여기 반응입니다. 그죠? 여기 보이죠? 예.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세포 아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포 아풀. 여기 짠디밭에 발생한 겁니다. 이제 지금은 몇 개 안 보이지만 군락을 이루면 이런 형태로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낮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발생한 뚝새풀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뚝새풀이라고 됐죠. 박스테일이라고, 여우 꼬리처럼 생겼다 해서 박스테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벼 재배할 때 논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짠디밭이 아니더라도 얘는 인산이 부족하면은 발생을 못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 논에서 이 박스테일 씨들을 뿌려놓고 이제 분석 안 할 경우에 뿌려놓고 이게 박스테일이 없으면 이건 인산이 부족하다 얘기고, 엄청 잘 발생한다, 잘 자란다면 인산이 충분하다, 너무 잘 자란다, 인산이 과잉하다, 예, 과거에 분석하기 전에 지표로 사용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스테일입니다. 이게 이제 뚝새풀이라고도 하고 뚝새풀이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표준어니까 공이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갑니다. 이것은 이제 골프장에 아까 방동산이 나오는데 또 나왔다, 그죠? 그 다음 이것은 좀 표현이 근데 파대가리입니다. 파대가리. 그 다음에 이것은 하얀색 우리가 어릴 때 꽃반지 만드는 거 있죠? 화이트 클로버. 노래 있잖아. 꽃반지 끼고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거 옛날에 어떻게 만드는지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화이트 클로버예요. 하얀색 꽃이 펴. 그럼 화이트 클로버의 그 잎이 4개면 뭐예요? 뭘 상징하지? 행운을 상징하잖아. 나폴레옹이 말 타고 꼬박꼬박 졸매 가다가 어쨌어요? 밑에 잎이 4개 있는 걸 보고 고개를 숙였다면 총탄이 위로 날아갔다 해서 그 행운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화이트 클로버 잎 4개 있는 거 찾는다고 막 했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딱 책갈피에 딱 넣어서 말려서 이제 선물하고 이렇게 했지. 행운의 상징이죠. 그 요즘 지금 생각하면 그 변종입니다. 변종. 어쨌든 이제 꽃반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손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꽃이 요렇게 하고 줄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요 2개를 해. 2개를 하고 한쪽에 구멍을 이제 손톱으로 내든지 이렇게 해서 찔러 넣는 거야. 그럼 꽃이 1개, 2개 이에 있죠. 그래서 요렇게 되잖아. 그럼 요렇게 손목에 채우고 요렇게 감아서 이제 친구한테 선물하고 여자친구한테 선물하고, 어릴 때 그랬다고. 예, 그게 이제 이게 하얀색 클로버, 화이트 클로버, 이겁니다. 레드 클로버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추억이 좀 사라졌는데 시골에 가면은 아직도 꽃반지 만드는 이런 것과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 추억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이제 나와서니까 이제 시간이 뭐 충분하니까 얘기 하나 더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찰력이나 이걸 좀 개선이랄까 좀 키우려고 하면은 사물을 보는 눈이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근데 짠디밭에 가만히 보니까 이 화이트 클로버가 죽어가고 있어, 어느 날. 그래서 저 화이트 클로버를 누가 죽이지? 약을 안 쳤대. 근데 죽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화이트 클로버가 그냥 자동으로 죽어가고 있어. 근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접근 방법이 충도 배우고 변도 배웠잖아. 그죠? 그럼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왜 죽지부터 해야 되겠지. 왜 죽지? 그럼 더 나아가면, 야, 짠디밭에 할머니들 계속 주로 뽑는 게 뭐예요? 클로버잖아. 그죠? 그럼 클로버를, 야, 저 죽이는 애가 있네. 누가 죽이지? 충인가? 보니 충이 없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균이 죽이는 것 같다. 그건 병이더라. 그러면은
화이트 클로바를 죽이는 병원균이 있다는 거죠. 아까 지금 병 배웠잖아. 그죠? 병원균사체 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뭘 합니까? 동정을 합니다. 이제 이게 그람 음성균이냐 양성균이냐 분류를 하고 이제 콜로니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균에 속하고 이렇게 쫙 분리를 해. 그걸 스크리닝이라고 스크리닝 쫙 소위 아이솔레이션을 딱 해서 요 균이 DNA를 검증을 딱 해보니 어떻고 저떻고 해서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클로바를 죽이는 균이다. 이 얘기지. 그러면 이것을 배양액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많이 폭발적으로 많이 만들면 뭐가 되나요? 생물 농약이 되겠죠. 생물 농약. 인체에는 안 해로워.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클로버 발생하면 그냥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클로버가 어떻게 되겠죠? 죽겠죠. 그럼 이름을 뭘로 하면 될까요? 장면까지 해야지. 다이 클로버, 클로버 다이 하든지. 그걸 하신 분이 계셔. 내가 한 게 아니고 그게 벌써 한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상용화가 잘 안 돼. 이제 그게 생물 농약이니까 엄청 확대돼야 되잖아. 안 돼. 왜? 실제는 안 비싼데 화학재가 원체 싸고 화학재가 원체 효과가 뛰어나. 바로 효과가 나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 제품을 개발하거나 발견을 하더라도 이 상품화까지 마케팅까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내가 그냥 발견했다 이건 완전 대박이다 하다가는 쉽게 망한다. 발명가들이 놈 팔고 집 팔고 다 해서 발명해가 나중에 성공 못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총망라해서 총동원해서 해보는 거예요. 다 특허청에서 다 찾아봐야 돼. 키프리스에 들어가면은 특허청 키프리스 들어가면은 특허 내용들이 쫙 나와요. 그러면 쫙 하고 그 다음에 뭐 DNA가 뭐 시퀀싱이 어떻게 돼 있다까지 다 보고 나중에 야 이거 마케팅 진짜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가져오라고 내한테 가져와. 그러면 내가 산업화 시켰는데 연결해 줄 테니까. 그럼 회사하고 이제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은 투자 회사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발견했다 하더라도 거의 99.999% 다 특허 다 나와 있고 다 돼 있는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압니까? 제2의 스티브 잡스가 우리 여기서 나올지. 내가 한날은 청바지 입고 위에 검은정색 옷을 딱 입었던 이제 82kg에서 70kg 날씬해지잖아. 그리고 딸내미가 하는 얘기, 아빠 왜 그래 스마트하게 생겼어? 오늘은 스티브 잡스 닮았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쨌든 이건 농담이고 스티브 잡스 같은 하나의 그 새로운 인물이 탄생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우리가 화이트 클로버 봤죠?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이 망초입니다. 망초. 요 한번 보세요. 잎이 이제 광엽이죠. 그죠? 예, 요렇게 이제 망초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키가 크면 이렇게 됩니다. 하얀색 꽃이 핍니다. 이걸 일명 개망초라고 하는데,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얘기합니다. 개망초 얘는, 얘죠? 얘는 피복작물로, 얘가 이걸 망초로 심어 놓으면, 이거 질갱인데, 망초 들어가는, 여기 있지? 예, 망초. 얘를 심어 놓으면은 다른 잡초가 발생이 거의 없어. 뭐하고 비슷하냐? 우리 학교에 많이 심겨져 있는 게 뭐죠? 맥문동. 우리 학교에 깔린 게 맥문동이잖아. 짠디 대신에. 그 맥문동이 자라고 있는데 풀이 있던가요? 잡초 없어.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없어. 그 정도로 세력이 강해. 물론 잡초가 발생 안 한다는 것은 지 자체의 세력이 강해서 이제
이게 맷들을 형성해서 다른 애들이 못 자라게도 할 수 있지만, 또는 이제 타감 효과라고 해서 알로페시 물질을 분비를 해요. 다른 애들이 못 자라게끔. 상추 같은 애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상추가 타감 물질을 분비를 해요. 그럼 다른 애들이 못 자라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맹문동도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얘는 똑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봄에 잡초가 많이 번성할 것 같다 하면 그냥 개망초를 심어버리는 거예요. 쭉 심어서 그걸 어떻게 한다? 그냥 예치기라든지 뭐 커팅할 수 있는 걸 커팅 쫙 해가 눕혀버려요. 그럼 그 사이로 콩을 심는다든지 하면은 무경운 콩 재배법이 가능하다는 거죠. 잡초 방지 해가면서. 그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망초까지 했죠? 자,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어디가 뻔? 얘는 매드풀입니다. 얘는. 요거는 매드풀이라고 하고, 요거는 선피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얘가 노란색 꽃이 피죠? 요거는 이제 민들레입니다. 그런데 민들레는 이리 노란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는데, 흰색 민들레는 지금 없는데, 간에는 이제 흰색 민들레가 좋습니다. 간에는. 노란색은 미안하지만 별로 효과가 별로 없어요. 간 하면은 군뱅이가 1등. 그 다음에 은근키 들어봤죠? 가시가 난 은근키가 2등. 민들레가 3등.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민들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허준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질갱이. 찔기다 해서 질갱이에요. 얘들은 밟고 지나가도 안 죽어. 그런데 얘가 약재로 쓰여요. 아주 대단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식품으로 치료되지 않는 병은 없다 할 정도로 동의보감이 다 나와요. 전부 약입니다. 어쨌든 이 질갱이가 우리가 참, 그런데 얘 생명력도 아주 강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질갱이다 정도로 보시고, 요거는 이제 별꽃입니다. 별꽃. 꽃 모양이 별처럼 생겼다 해서 별꽃.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주로 러프에서 이제 잔디가 긴 데서 많이 발생하는 선개불알 꽃, 이렇게 말합니다. 개, 다 그죠? 개의 이제 불알처럼 생겼다 하고, 그 다음 요거는 우리가 봄에 자주 뜯어먹는 냉이죠. 그러니까 잔디밭에 있는 골프장에 냉이가 있다고 해서 이걸 나물 해 먹다가는 거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러프에 주로 발생하는 겁니다. 요거는 꽃이 이제 제비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제비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은 알죠? 쑥입니다. 그죠? 쑥은 정말로 약리성이 뛰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 미나리도 간에 좋아요. 좋은데, 이 쑥은 전체적으로 기의 흐름에 아주 좋아요. 또 이제 이거는 내 의사가 아니라서 그런데 뜸 있잖아. 뜸. 숙뜸, 뜸 중에 숙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암이 걸렸다. 이건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한데, 뜸으로 안에 내장의 장부의 온도를 높이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암이 오장육부에 있는데 심장암이라는 건 없잖아. 그럼 심장의 온도가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암의 그 세포라는 것은 하루에도 수천 개씩 만들어지는데 면역력이 약하다든지 모든 게 문제가 밸런스가 깨지면 얘들이 더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포도 수천 개씩 수만 개씩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60억 개의 세포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하루에 얼마나 만들어지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면역력을 기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온도를, 우리 체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뜸 같은 경우, 특히 쑥을 이제 말려서 뜸을 이용하면은 이제 쑥이 다 뭉쳐놓은 거예요. 위에 불을 붙여. 그러면 서서히 따뜻해져. 나중에 좀 뜨거워질 정도로 그래 합니다. 그래 하는 분들도 한방에서,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의료형이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해주면 안 돼. 그거는 의료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합니다. 하고,
이번 이제 그 이론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실습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